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갈등 18개월 만에 오늘 1단계 합의안에 서명이 이루어졌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 류허 중국 부총리가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중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합의면 합의지 1단계 합의는 뭐예요? 네,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는 1, 2,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네. 1단계는 포괄적인 무역 협상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룰을 준수하는 국제 규범을 정하는 것도 있고요. 예. 또한 산업 보조금 중단과 같은 구조 개혁과 관련된 원론적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예. 이제 2단계서부터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2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산업 구조 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표라든지 예. 이걸 어겼을 경우에 다시 관세 부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재 사항이 포함됐던 내용이 되고요. 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공평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부분이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협상을 하기로 한 것이 미중 간에 합의된 절차에 의해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 7월부터 미국이 모두 4차례 걸쳐서 3,70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예. 지금까지 13차례에 걸쳐서 장관급 회담을 가졌는데요. 예. 앞으로 2단계 회담부터는 장관급 회담이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어찌 보면 좀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원론적인 원칙에 합의했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서명했는데 중국에서는 시진핑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왜 류허 부총리가 서명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자신들과 관련해서 외교적인 수반이 류허 부총리 같은 경우는 리커창 총리의 모든 것을 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무역 협의를 진두지휘했고요. 협상의 최고 책임자가 시진핑의 장자박인 류허 부총리입니다. 예. 이 때문에 류허 부총리를 트럼프 옆에 앉힌다는 것은 자리 배치상 외교 의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중국을 중시하겠다는 것을 일부러 연출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2단계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로버트 하이저 같은 미국 무역 대표부가 갈 때에도 같은 대우를 받고 또 2차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조속히 재개를 하자는 그 메시지도 함께 담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상당히 좀 길을 살려준 거군요. 한마디로.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불평등 외교와 관련해서 당내에 상당히 견제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시진핑과 관련해서는 체면을 살려준 예. 외교적인 연출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미국에서 보면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대규모 무역 적자, 특히 또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이런 것 때문에 처음 싸움 건 게 트럼프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시진핑 기도 살려주고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게 아무래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벌였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1세기에도 미국이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술이라든지 환율과 관련된 모든 패권을 쥐겠다는 건데요. 예. 이 때문에 화해 장비에 대한 제재나 환율 조작 지정, 상계 관세 부과 같은 전도의 복원까지 꺼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많이 얻은 거예요?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관련해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 부분까지도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수입을 해주는 것이 골자가 됐고요. 하지만 이 합의 내용을 보면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처럼 독소 조항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수입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예. 미국이 요구한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예. 언제든지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겠다는 의미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중국은 미국이 요구한 대로 미국 물건을 좀 많이 사주겠다 약속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조품과 관련해서도 목록이 나왔는데요. 예.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각각 329억, 448억 달러를 사기로 했는데요. 예. 이거와 관련해서 공작기계, 전자기기, 항공기, 자동차, 의료기기, 철강이 대상이 됐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이 올랐고요. 예. 또한 에너지 같은 경우 또 서비스 관련 부분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는 게 농축산물 쪽입니다. 네. 중국이 2년간 320억 달러를 더 사기로 했는데 실제 중국이 수입할 수 있는 양의 오버가 됐고요. 또한 바이오 기술이라든지 유전자 변형 작물들을 수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까다로운 수입 절차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약속을 지키지 어렵다는 그 전망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뭐 잘 되는 겁니까? 외부 요인들 다 사라진 거예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왜곡시킨다든지 지적재산권 침해를 맞는 국제 규범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하려면 합작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해달라는 요구에도 시달렸고요. 말을 듣지 않으면 은행이 갑자기 사전 통보 없이 결제 자금을 늦추거나 그랬죠. 해외 송금도 예. 거부하는 이런 사태도 있습니다. 예. 이런 관행이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친 악영향도 사라지고 우리가 중국하고 거래하는데 중국이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는 것도 줄어들 거다. 두 가지 양수겹장이군요. 네, 이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해소가 되기 때문에 네. 기업들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도 회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한국 경제에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어요.